25거래일 연속 자금 유입. 이건 암호화폐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없던 기록입니다. 비트코인도 못했고 이더리움도 해내지 못했고 솔라나도 실패했던 걸 XRP ETF가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좀 이상하죠? 고래들은 빠져나가고 개인들도 흔들리는데 ETF 자금만 미친 듯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이 가격에서 이렇게 싹쓸이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알고 있는지 오늘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많은 분들이 이 연속 유입 기록만 보고 그냥 좋다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19일 연속 유입했을 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이더리움은 20일, 솔라나는 21일 기록을 찍었죠. 그런데 XRP는 지금 25일을 넘겼고 아직도 기록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며칠 더 이어졌다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누적 금액을 보세요. 10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5,900억 원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왜 하필 지금 XRP냐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하고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의 선두주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2025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자금이 XRP로만 미친 듯이 몰리는 겁니까? 여기에는 분명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때문이에요. 이 법안이 뭐냐면 암호화폐를 증권과 상품으로 확실하게 구분하겠다는 겁니다. 증권으로 분류되면 SEC가 관할하고 상품으로 분류되면 규제가 훨씬 완화된 CFTC가 맡게 되는 거죠. 비트코인은 이미 상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더리움도 상품으로 볼 근거가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그런데 XRP는 어떻습니까? 리플과 SEC의 소송이 끝나긴 했지만 결론이 애매했던 거 아닙니까? 기관 투자자 대상 판매는 증권이고 그 외에는 비증권이라는 이상한 결론이 나왔죠.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불편한 상황입니까? 이 법적 리스크가 명확하지 않으니 함부로 도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 구조 법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XRP가 정식으로 상품으로 분류되는 순간 모든 법적 장벽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ETF 자금이 연속으로 유입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큰 손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법안 통과가 시간 문제라는 걸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가격에서 미리 쓸어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트에서 대형 할인 행사가 열린다는 걸 미리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미리 가서 카트에 담아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장이 딱 그 장면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차트만 보고 가격이 내려간다고 불안해하는데 정작 진짜 큰 손들은 조용히 이 물량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XRP 가격은 현재 1.89달러, 우리 돈으로 2,816원입니다. 올해 7월에 사상 최고가인 약 4,000원을 찍었다가 지금은 거기서 거의 30% 가까이 빠진 상태죠. 시가총액 상위 코인들 변동률을 비교해보면 XRP 하락폭이 꽤 큰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뭐냐면 고래 주소 수도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100만 개 이상 보유한 고래 주소가 10월에 2,758개로 정점을 찍었다가 지금은 2,011개까지 줄었어요. 약 9% 감소한 겁니다. 이 숫자만 보면 어떻습니까? 고래들이 빠지고 있고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 뭔가 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고래 주소가 줄어든다고 해서 꼭 나쁜 신호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두 가지 의미일 수 있거든요. 하나는 진짜로 고래들이 매도하고 시장을 떠나는 경우, 또 하나는 고래들이 물량을 더 큰 기관으로 옮기는 경우입니다. 지금 ETF로 연속해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개인 고래들의 물량이 기관 ETF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오히려 좋은 신호예요. 여기서 리플사의 최근 움직임을 봐야 합니다. 리플이 이번 달에 정부로부터 신탁은행 조건부 승인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리플이 이제 은행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단순히 송금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에서 실제 은행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회사로 업그레이드 된 거죠. 이 변화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지금까지는 은행들에게 기술만 팔았다면 이제는 리플 자체가 은행이 되어버린 겁니다. 경쟁자에서 플레이어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XRP 레저가 최근에 버전 3.0으로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데이트하지 않은 노드들이 일시적으로 차단되면서 코인베이스나 업홀드 같은 거래소에서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불안해했죠.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XRP 끝난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뭡니까? 이건 시스템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필수 과정이었던 겁니다. 마치 아파트 전기공사 때문에 몇 시간 정전되는 거랑 똑같아요. 불편하긴 해도 더 좋은 시설을 위해 필요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업그레이드 내용을 보면 토큰화와 기관용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강화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더 큰 물을 담을 수 있는 댐으로 만드는 공사를 한 거예요. SBI 리플이 이미 일본에서 이 시스템 통합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일본은 XRP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일본 금융기관들이 실제로 리플 기술을 사용해서 송금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더 확대되려면 시스템이 더 튼튼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보겠습니다. XRP 가격이 미래에 얼마까지 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걸 계산하려면 비트코인과의 시가총액 비율을 봐야 합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리플 전성기 때 XRP 시가총액이 비트코인의 거의 절반에 육박했던 적이 있어요. 정확히는 0.48이라는 비율을 기록했고 평균은 0.169였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은행들이 줄줄이 리플과 제휴하고 국제 송금 혁명이다 뭐다 하면서 난리였던 시기죠. 그런데 SEC 소송 기간 동안 이 비율이 얼마까지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바이든 정권 때는 평균 0.04였어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도 0.069밖에 안 됩니다. 엄청나게 낮아지는 수준이죠. 그런데 만약 시장 구조 법안이 통과되고 미국 대형 금융기관이 리플 채택을 발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성기 평균인 0.169까지 회복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처럼 1억 3,134만 원에 머물러 있고 XRP만 상승해서 비율이 0.169가 된다면 XRP 가격은 약 5,750원이 됩니다. 지금 2,816원이니까 2배가 넘는 가격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 비트코인도 함께 상승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비트코인이 1억 4,700만 원을 돌파하는 시점에 XRP는 7,000원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게 허황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안 통과와 대형 금융기관의 리플 채택 발표입니다. 이건 이미 준비되고 있는 일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국가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는 겁니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겠다는 논의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폭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비트코인과 XRP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에요.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죠. 그런데 XRP는 뭡니까? 가치로 옮기는 수단입니다. 마치 금과 택배 시스템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지만 택배 시스템은 물건을 빠르고 안전하게 옮기는데 가치가 있는 겁니다. 두 개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는 거죠. 실제로 은행들이 국제 송금할 때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시간이랑 수수료죠. 지금은 며칠씩 걸리고 수수료도 비쌉니다. 그런데 XRP를 사용하면 몇 초 안에 끝나고 수수료도 거의 없어요. 은행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매력적이겠습니까? 수익성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 문제만 해결되면 도입하고 싶어하는 은행들이 줄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 상황을 냉정하게 보면 비트코인은 88,125달러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3,000달러 선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요.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3조 달러를 회복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근데 이 와중에 XRP만 뭔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격은 조용한데 ETF 자금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큰손들의 축적 단계예요. 역사를 돌아보면 항상 이런 패턴이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불안해서 팔 때 큰손들이 사들이고 나중에 가격이 폭등하면 일반 투자자들이 비싸게 사는 거죠. 지금이 딱 그 전환점에 있는 겁니다. 고래 주소 수가 줄어든다는 건 개인 고래들이 빠지고 있다는 거고 ETF 자금이 들어온다는 건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의 주도권이 개인에서 기관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봐야 할 게 파생상품 시장입니다. 암호화폐 가격이 어디서 결정되는지 아십니까? 현물 시장이 아니에요. 파생상품 시장에서 결정됩니다. 금 가격이 보석점에서 정해지지 않고 선물 시장에서 정해지는 거랑 똑같아요. 석유 가격도 주유소가 아니라 선물 시장에서 정해지죠. 암호화폐도 똑같습니다. 현물 시장은 그냥 파생상품 시장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파생상품 시장에서 지금 무엇이 벌어지고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큰 기관들이 파생상품 시장에서 방향을 잡으면 현물 가격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움직이거든요. 지금 ETF를 통해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건 기관들이 이미 방향을 잡았다는 의미입니다. 그 방향이 어디겠습니까? 위쪽이죠. 법안 통과를 기다리면서 미리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 하원에서 재미있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달러 이하 스테이블 코인 거래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소액이니까 별거 아닌 거 같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일상 거래에 암호화폐를 자연스럽게 쓰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마트 가서 장 볼 때 암호화폐로 결제하는데 매번 세금 신고하라고 하면 누가 쓰겠습니까? 안 쓰죠. 그래서 소액 거래는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첫 단계예요. 사람들이 일상에서 암호화폐를 쓰기 시작하면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빠르고 수수료가 싼 결제 수단이 필요한 겁니다. 비트코인은 느리고 수수료가 비싸요. 이더리움도 비슷하고요. 그런데 XRP는 빠르고 싸죠. 일상 결제용으로 딱 맞는 겁니다. 지금 인프라를 깔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일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최근에 금리를 인상했어요. 수십 년 만에 최고치인 0.75%까지 올렸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엔화 캐리 트레이드 때문입니다. 그동안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일본에서 싼 이자로 돈을 빌려서 다른 데 투자했거든요. 근데 금리가 오르면 이 구조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까 자산을 팔아야 하죠.
그래서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이 흔들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XRP한테는 오히려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엔화 변동성이 커지면 일본 은행들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안정적인 송금 수단이 필요한 거죠. 환율 변동 리스크를 줄이면서 빠르게 돈을 보낼 수 있는 방법 말입니다. 그게 바로 XRP예요. SBI 리플이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 외환 거래량의 10%만 XRP를 거쳐도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를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일본 외환시장 규모가 엄청나거든요. 거기서 10%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규모입니다. 그 물량을 XRP가 처리하려면 가격이 지금보다 몇 배는 올라야 해요. 유동성이 충분해야 큰 거래를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XRP 가격이 15달러에서 25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증권이나 스테이블 코인까지 XRP 생태계에 포함된다면 목표가가 60달러에서 100달러 이상으로 설정되는 겁니다. 이게 허황된 소리가 아니에요. 수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송금 시장을 생각하면 오히려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지금 1.89달러가 얼마나 저평가된 가격인지 아시겠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을 겁니다. 일본 중앙은행 금리 인상 여파로 유동성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일부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이 63,000달러나 68,0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XRP도 같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마지막 털어내기라는 겁니다. 약한 손들을 다 털어내고 나면 진짜 상승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청산 사태를 보십시오. 비트코인이 1시간 만에 2,788달러나 급등했다가 다시 떨어졌어요. 이 과정에서 숏 포지션도 청산되고 롱 포지션도 청산됐습니다. 양쪽 다 털린 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시장 움직임이라고 보십니까? 아니죠. 이건 레버리지를 쓴 투기 세력들을 정리하려는 의도적인 움직임입니다. 큰 움직임이 오기 전에는 항상 이런 과정이 있어요. 시장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겁니다. 레버리지 쓴 사람들 다 털어내고 불안한 사람들 다 내보내고 그 다음에 진짜 상승이 시작됩니다. 지금이 딱 그 청소 단계예요. 그래서 ETF 자금은 계속 들어오는데 가격은 안 오르는 겁니다. 큰 손들이 싸게 물량 모으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는 거죠. XRP 레저 업그레이드 얘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버전 3.0으로 올라가면서 뭐가 달라졌느냐면 스마트 에스크로랑 조기 종료 프로토콜이 추가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은행들이 원하는 규정 준수 기능이 다 들어갔다는 겁니다. 은행은 아무 프로토콜이나 쓸 수 없거든요.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해야 하고 거래 기록이 명확해야 하고 규제 당국에 보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XRP 레저가 이제 이 모든 기능을 갖춘 거예요. 리플사도 이걸 위해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보관과 규정 준수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을 인수하는데 수억 달러를 쏟아부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은행들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는 거죠. 이게 다른 암호화폐랑 XRP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다른 코인들은 기술만 좋다고 하는데 XRP는 실제 금융 시스템에 들어갈 준비를 완료한 겁니다. 영국에서도 중요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영국 의회가 새로운 암호자산 규제 체계를 만들고 있어요. 암호화폐를 전통 금융이랑 똑같은 규제 틀 안에 넣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나쁘게 봐요. 규제가 강화되면 암호화폐 정신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기관 입장에서는 정반대입니다. 규제가 명확해야 투자할 수 있거든요. 연기금이나 보험회사 같은 큰 손들은 법적 리스크가 있으면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규제가 확립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대규모로 들어오는 거죠. 수십억 달러, 수백억 달러 단위로 말입니다. 지금 개인 투자들이 사고 파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자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분석가들이 1321% 상승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기관 자금이 들어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 비트코인과 XRP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XRP도 떨어지고 오르면 같이 오르죠. 근데 앞으로는 이게 달라질 겁니다.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가고 XRP는 실용 결제 수단으로 가면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비트코인 가격이랑 상관없이 XRP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XRP가 더 필요해질 수 있어요. 금융 시스템이 불안정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빠르고 안정적으로 돈을 옮길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 거죠. 비트코인은 느리고 변동성이 크니까 긴급 상황에서 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XRP는 빠르고 수수료가 거의 없으니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오히려 XRP의 가치를 증명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금융 시스템의 대전환입니다. 구시대 은행 시스템이 서서히 무너지고 새로운 디지털 금융 시스템이 올라오는 과정이에요. 이 전환기에는 항상 혼란이 있습니다. 가격도 오락가락하고 뉴스도 좋았다 나빴다 하고 사람들 심리도 불안하죠. 그런데 바로 이 혼란기에 진짜 기회가 있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 큰 변화가 일어날 때 돈을 번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변화를 미리 알아본 사람들이었어요.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다들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투자한 사람들이 엄청난 수익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XRP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ETF 자금 유입 차트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파란색 막대만 쭉 이어져 있고 빨간색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25거래 연속 유입이라는 건 25일 동안 단 하루도 자금이 빠진 날이 없다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사고 팔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ETF 자금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아니죠. 계획된 매수입니다. 누적 금액 10억 7천만 달러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안 오시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웬만한 중견기업 시가총액이 이 정도예요. 그 돈이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XRP ETF로 들어온 겁니다. 누가 이렇게 쏟아붓고 있을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에요. 개인들은 지금 불안해서 팔고 있거든요. 기관들입니다. 연기금, 자산운용사, 헤지펀드 이런 큰 손들이 ETF를 통해 물량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바보 아니지 않습니까? 손해볼 것 같으면 안 사죠. 이익이 확실하다고 판단하니까 사는 겁니다. 그럼 이들은 뭘 보고 있을까요? 우리가 보는 단기 차트가 아니에요. 몇 년 뒤의 시장 구조를 보고 있는 겁니다. 법안 통과되고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글로벌 송금 시장의 상당 부분을 XRP가 차지하는 그 미래를 보고 지금 사는 거예요. 리플 소송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020년 12월에 SEC가 리플을 고소하면서 시작된 소송이 약 4년 8개월 만에 끝났어요. 이 기간 동안 XRP는 엄청난 압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고 기관들은 손도 못 댔죠. 그런데 소송이 끝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소송 결과를 보면 완전히 이긴 건 아니지만 거의 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관 투자자 대상 판매만 증권이고 나머지는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일반 시장에서 XRP 거래하는 건 전혀 문제 없다는 겁니다. 법적 불확실성이 거의 해소된 거죠. 그래서 거래소들도 다시 XRP 상장하기 시작했고 기관들도 슬슬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소송 기간 동안 억눌려 있던 수요가 이제 터져 나오는 겁니다. 4년 넘게 참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들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송 때문에 아예 쳐다도 안 봤던 신규 투자자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새로운 수요가 계속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XRP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리플은 처음부터 은행과 협력하는 전략을 택했어요. 비트코인처럼 기존 시스템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기존 시스템을 더 좋게 만드는 쪽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규제 당국 입장에서도 XRP를 나쁘게 볼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금융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로 보는 거죠. 지금 가격 2,816원이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몇 년 뒤에 돌아보면 이때가 가장 싼 가격이었다고 후회할 겁니다. 5,750원이나 7,000원 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거기 가면 지금 가격은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조금 떨어졌다고 불안해하면서 팔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타이밍이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기본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합니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파요. 왜 그럴까요? 심리 때문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FOMO 때문에 비싸도 사고 가격이 떨어지면 불안해서 손해보고 팔아요. 이래서는 절대 돈을 못 법니다. 지금이 딱 반대로 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남들이 불안해서 팔 때 사야 하는 거예요. 워런 버핏이 뭐라고 했습니까?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한다고 했죠. 지금 시장이 딱 그 상황입니다. 개인들은 두려워서 팔고 있고 기관들은 탐욕스럽게 사들이고 있어요. XRP 생태계를 보면 단순히 송금만 하는 게 아닙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 증권 토큰화, 디파이 서비스까지 확장되고 있어요. 리플이 만들고 있는 건 하나의 생태계예요. 그 중심에 XRP가 있는 겁니다. 생태계가 커질수록 XRP 수요도 늘어나는 구조죠. 마치 이더리움 생태계가 커지면서 이더리움 가격이 오른 것처럼 XRP도 같은 경로를 밟고 있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만 해도 엄청난 규모예요. 현재 1,000억 달러가 넘는 시장인데 이게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여기에 진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XRP를 담보로 쓰거나 유동성 풀로 사용하게 되겠죠? 그럼 XRP 수요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겁니다. 증권 토큰화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부동산이나 주식을 블록체인에 올리는 건데 이때도 XRP를 거래 수단으로 쓸 수 있습니다. 디파이는 더 말할 것도 없죠. 탈중앙화 금융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XRP 레저가 여기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시장 점유율을 상당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만 디파이 하는 게 아니에요. XRP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오히려 속도랑 수수료 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연말까지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말 랠리를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시장이 조용하죠.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좋은 신호일 수 있어요. 시장이 과열되지 않고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것보다 천천히 꾸준히 올라가는 게 훨씬 건강한 상승입니다. 내년 2026년을 보면 더 흥미로운 일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미국에서 본격적인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시행되고 영국에서도 새로운 체계가 작동하기 시작해요. 일본은 이미 리플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를 금융 시스템에 통합하는 움직임이 더 빨라지는 겁니다. 이런 큰 흐름 속에서 XRP의 위치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송금과 결제에 특화된 코인으로서 은행들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유일한 코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른 코인들이 기술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도 은행이 쓰기엔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규제 준수, 거래 투명성, 처리 속도 이런 걸 다 만족하는 건 XRP밖에 없습니다. 결국 암호화폐 시장에서 살아남는 코인은 두 종류일 겁니다. 하나는 비트코인처럼 디지털 금 역할을 하는 코인, 또 하나는 XRP처럼 실용성을 가진 코인이죠. 나머지 수천 개 코인들은 대부분 사라질 거예요. 실제로 쓸 데가 없으니까요. 투기만으로는 오래 못 갑니다. 결국 실용성이 있어야 살아남는 겁니다. XRP 보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건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며칠 사이에 10% 오르고 내리는 건 암호화폐 시장에선 일상이에요. 그때마다 사고 팔면 수수료만 까먹고 결국 손해봅니다. 길게 보고 홀딩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에요. 특히 지금처럼 큰 변화가 오기 직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 상승장이 임박한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알트 불장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코인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밈코인입니다. 밈코인은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크게 튀어오르기 마련인데요. 실제로 요즘 트럼프 일가 측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돌아가며 밈코인을 내놓고 있고 나올 때마다 대박을 터뜨리는 흐름입니다. 특히 최근 에릭 트럼프가 발행한 코인이 대성과를 거두며 거의 보증수표처럼 자리 잡았고요. 이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 코인을 내지 않은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배런 트럼프. 트럼프의 막내 아들 배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사업은 트럼프 일가의 가업입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고문 역할로 자녀들이 각자 담당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남 에릭 트럼프가 SUI 코인을 맡으면서 SUI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죠. 2024년 기준 SUI는 많은 투자자들의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연이어 신고가 랠리를 기록하며 SUI로 부자가 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로 막내 배런 트럼프입니다. 이 인물에 특히 시선을 두셔야 하는데요. 현재 미국 내에서 탄탄한 피지컬과 외모로 인기가 상당합니다. 잘생겼고 키가 크며 굉장히 영리하죠. 이런 사람이 지금 코인을 하나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고 가업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막내 배런이 맡게 될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감이 오시겠지만 트럼프 일가의 지원을 받을 코인, 특히 막내 배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시장에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수혜가 가능한 코인들이 이렇게 많은 가운데 월드 리버티의 본격 지원 사역까지 들어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 랠리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발 자금은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사로 널리 알려진 뒤에 뒤늦게 들어가면 당연히 늦습니다. 투자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려면 미리 움직여야 하고 늦기 전에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드리려 합니다. 이번 상승은 구조적으로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인데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그에 따라 트럼프가 리플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막내 아들 배런이 맡을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죠. 관심이 커질수록 세간에 알려지고 알려지는 만큼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업비트, 빗썸 관계자들이 모두 이 이슈만 기다리는 분위기고요. 말 그대로 폭등은 이미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만큼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 한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는 사실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배런 코인의 정체가 궁금하실 테니까요. 문자 주시는 즉시 해당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건 배런 관련 민코인이기 때문에 금액을 크게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10만 원 정도만 시도해 보셔도 충분히 재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코인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일가의 막내 배런 트럼프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고문으로서 맡게 될 코인, 이건 정말 드물고 큰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상승 신호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3251-7782로 배런코인 4글자만 남겨주세요. 아마 2025년 졸업코인으로 이름을 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